우리 역사를 보면 늘 벤방 비주류가 국난 극복에 앞장을 써왔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강군이 아닌 어병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벤방과 비주류를 요즘 말로 하면 서민이고 지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 제목도 아래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역사와 시대의 부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저희 길이자 우리들의 길이면 주저없이 제 한 몸을 바쳤습니다. 벤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외받은 벤방과 비주류가 직접 만나서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자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김두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지사직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국민 속에서 부대끼며 정책을 발표하고 검증을 받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때로는 경남도민으로부터 혼인하면서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출마할 것이 분명하면서도 계속 국민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지 정치만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몇몇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직무유기 때문에 지방에서 국민 속에서 피땀 흘리며 좋은 정책을 펼쳐온 정말 괜찮은 일꾼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 커온 사람, 국민 속에서 부딪히며 정치를 한 사람조차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출마하라고 해도 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고고하게 살아온 사람, 아직 정치권의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된 데 대해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 아닙니까? 당원들이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고 당원들이 뽑은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선출하고 이런 것이 저는 정당 정치이자 민주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은 사라지고 정치는 인기가 없습니다. 정당이 자기 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을 생각은 않고 이벤트만 생각하고 흥행만 생각하는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2월에 해야 할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은 안 되고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그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풍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커온 사람, 시대 정신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키우고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바쁘고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잘할 것인지 고르기도 힘든데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해야 하니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탱크와 군합발로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를 9.99 결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다운 동지 여러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헌정 질서를 주려는 5.16 쿠데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2, 제3호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조차 짓밟은 제2, 제3호 유신 공포 통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유신 정권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이번에 꼭 집권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질서시킨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국민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역주의 갈등, 민주와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특권층과 서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갈등과 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다 극복하고 싶습니다. 영호남, 친노비노, 진보와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수 도지사 시절 소수파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공무원과 관료는 물론 정치적 반대자까지 소통과 설득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하는 통큰 리더십을 저 김두관 당당하게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흔히들 사람을 대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유태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대통령은 최고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대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뼛속 깊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들은 교훈이 있습니다. 언덕은 낮춰봐도 되지만 사람을 내려봐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교훈을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을, 도민을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겸손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거나 국민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두관은 누구보다 국민 무서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 김두관이 만들고 싶은 나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평등국가입니다. 평등국가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20세기부터 이미 21세기 가치인 평등한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남해신문사 사장 시절일 때 초창기 제 월급이나 격리 직원 월급이나 똑같은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문 배달도 격리 여직원과 함께 똑같이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이런 동료들의 헌신과 저희 각고한 노력 끝에 그 어렵다는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을 창간 3년 만에 당당하게 흑자신문으로 저 김두관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할 때 바다 어장에서 나는 소득을 어촌 개원들만 분배하던 것을 어촌 개원들을 정말 피나는 설득을 통해서 마을 전체 150가구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바다에서 나는 소득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나 잔디구장에서 잘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생활축구인들 그리고 국가대표팀들 동계전지훈련 오는 전국의 수많은 축구인들이 다 같이 잔디구장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